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민이고요.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생물보다는 자연과학, 뇌과목, 물화 생지에 대해서 변시 1차의 특성과 여러분이 대응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 자료를 나눠주었는데 자료는 좀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1차 시험이 2월에 끝나고 작년 4월에 13년치 물리화학 생물지학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몇 가지 팩터를 도입을 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 대한 제안을 만든 자료인데요. 올해 2월에 다시 1차 시험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2월에 1차 시험치가 추가돼도 사실 결론적인 부분은 바뀔 게 없기 때문에 자료를 쭉 훑어보시는 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작년 4월쯤에 이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동영상이 변리사 스쿨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내용을 보시려면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올해 민법 산재 자과가 다 좀 쉬워져서 컷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제외하고는 최근 4년간은 경향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작년 내용을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오늘은 한 20분이나 30분에 걸쳐서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목차를 집어넣었고요. 그 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2022년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 부분이 들어가도 이제 내용은 비슷할 텐데 변시가 최근 4년은 출제 경향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한 9년 정도가 산인공의 이제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저는 페이즈 1, 페이즈 2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출제 경향성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페이즈 1 시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민법 산재 자과인데 민법이나 산재는 꽈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아도 30%를 넘는 경우가 없었고요. 꽈락률은 아시겠지만 40점을 못 맞으면 그냥 다른 과목 다 만점이 있더라도 탈락하는 거죠. 근데 자과의 경우는 30%를 넘는 게 꽤 있었고 자과 꽈락률이 60%, 42%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과 때문에 무조건 떨어진 거죠. 60%의 응시자는. 그래서 사실 자과가 굉장히 물화생지 네 과목이 1차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현재는 그게 굉장히 완화가 됐고 페이지 2의 시기에는 이제 꽈락률이 높은 게 거의 없습니다. 페이지 1과 2의 차이를 보시면 컷이 굉장히 올라왔어요. 이유는 민법 산재 자과가 다 좀 쉬워졌기 때문이죠. 근데 이 자료에는 이 페이즈 1 시기에 대한 내용하고 2 시기에 대한 내용이 다 같이 들어있고요. 이유는 내년에 2023년에 페이즈 1과 같이 나올 거냐 2와 같이 나올 거냐 생각했을 때 2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이즈 2가 사실 컷은 좀 높지만 변별력도 뛰어나고 현재 출제 경향이 좋아요. 그래서 페이즈 2로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는 있지만 모릅니다. 갑자기 페이즈 1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서 자료에는 내용이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페이즈 1과 페이즈 2 시기를 핵심적인 것만 비교를 하면 컷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페이즈 1의 9년간은 컷이 한 72점 정도 되고 최근 3년, 4년치 더하면 더 높아졌겠죠? 컷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민법, 산재, 자과 다 더해서 7점 정도가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7점을 더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민법은 4점, 산재는 5점, 자과가 좀 많이 높아졌죠. 한 7.5점. 그리고 이 자료는 좀 주목할 만한 자료인데요. 산행공에서 항상 시험이 끝나면 과목별로 응시자의 평균은 발표를 합니다. 통계치를 제시를 하는데 합격자의 평균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실수인지 2016년에 아까 페이즈 1의 시기 좀 어려웠던 시기에 그때 컷이 75점이었는데 이때 굉장히 자세한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들의 평균을 포함해서 발표를 했고 그 중에 핵심적인 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이 데이터를 공지를 했다가 얼마 후에 다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시는 게 필요한데, 이제 산재법의 합격자 평균은, 그러니까 컷보다도 높겠죠.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85점, 민법은 89점, 자연과학은 한 66점 정도 됐습니다. 그때 당시 2016년에는 산재 85, 민법 90, 자연과학 66 정도 맞으면 합격자의 평균으로서 안정적으로 합격했겠죠. 근데 지금 아까 자과가 한 7점 정도 올라갔다고 보이니까 현재의 합격자의 평균을 추정해보자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발표하는 게 아니니까 66점에서 한 6점이나 7점 정도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현재 자과 합격자의 평균은 70점대 초반, 뭐 71점, 72점, 따지면 73점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표를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합격자 평균이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이터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봐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자과를 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과는 민법이나 산재보다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셔야 돼요. 일단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산재입니다. 특화하고 상표를 잘해야지 2차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민법은 1차 시험에서 비중이 워낙 높아요. 4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과는 사실 서브죠. 주력이 아닌데 문제는 자과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과의 경우는 이제 변시 1차를 공부할 때 대부분 좀 늦게 공부하게 돼요. 민법부터 공부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법학의 기본을 다지신 다음에 특허를 공부하시고, 상표는 특허법의 뼈대를 갖고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에 입법할 때. 그래서 특허를 공부하시고, 상표나 디자인을 공부하시고, 자과는 중간에 끼어서 공부하시게 되죠. 공부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잘못 공부하시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민법이나 산재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공부에 투입한 노력만큼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80점, 90점, 95점, 100점까지도 갑니다. 산재는 좀 100점은 힘들어요. 근데 민법은 100점 맞으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자과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시면 70점대 초반까지 올라갑니다. 80점까지는 거의 힘듭니다. 90점 이상은 거의 하늘이 내린 사람 아니면 맞기 힘들어요. 자과는 시험 구조 자체가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생물의 경우는 계속 좀 영역 바깥의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건 전공자도 맞히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더 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화학의 경우는 시간이 무지막지하게 걸립니다. 어떤 해에는 전공자가 해도 10문제 푸는데 40분 봐야 되는 해도 있었고, 지금도 보통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거의 30분을 투입해서 10문제 풀면 잘했다고 합니다. 화학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리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런 제한 요소가 굉장히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자과 목표를 90점을 갖겠다. 몇 개월 후에 말도 안 되는구나 라고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 그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 수기를 쓰는데 합격 수기는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좋은 얘기들이 많고 그 결론들하고 사실 유사해요.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접근했다는 게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몇 개월 후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자과는 이런 특성이 있고 여기는 한계점이 있고 이거는 시키는 대로 하면 잘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실 텐데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그래서 미리 좀 한번 자과의 특성에 대해서 봐두시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마련했고요. 어찌됐든 자과는 내가 어떻게 접근해서 무슨 과목을 몇 점을 맞을지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정해진 만큼 딱 공부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산재에 시간을 투입하고 민법에 투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1년을 1차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잔인할 정도로 시간이 짧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공부하시지 않으시면 순간 밸런스가 깨지면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과 네 과목은 나는
무슨 과목을 몇 점 맞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뭐 실전에서 물리는 몇 분, 화학은 몇 분, 지학은 몇 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질 정도로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뒤쪽에 데이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네요. 그러니까 작년에 13년치의 물리화학, 생물, 지학 네 가지 과목 기출 문제들을 제가 직접 풀어봤고 네 가지 팩터를 도입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난이도 상중하로 분류를 했고요. 문제 풀이 시간, 실전에서 이게 1분 30초 걸리는 문제인지 30초 걸리는 문제인지 3분 걸리는 문제인지를 이제 팩터로 도입을 했고요. NT, Not Typical Problem인데 변시에서는 짱돌 문제라고 하죠. 예상할 수 없는, 거의 맞출 수 없는 브루이타 문제라고도 하는데 저는 용어 때문에 좀 순화해서 NT 문제라고 부릅니다. NT 문제들이 몇 개가 나왔는지, 그 다음 DF, Difficult Problem은 실전에서 풀이 시간이 3분 이상,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 중 정도 되면 실제로 거의 못 풉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5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안 푸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문제를 푸시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네 가지 팩터를 도입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생물에선 이 NT라는 게 중요한데 거의 여러분들이 비전공자가 1년 동안 1차 공부를 할 때 생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이면 꽤 많이 투입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나 산재의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생물 한 달이라는 건 처음에 비전공자면 기본 강의를 듣고 뭐 1회독하고 기출문제 여러 번 풀고 다시 기본서를 최소한 3회독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3회독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라고 이제 기출문제가 아닌 그 외 문제들을 풀어보고 최종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한 달 내에 해야 됩니다. 굉장히 빠듯하죠. 그 정도 공부했을 때 비전공자가 과연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절대 못 맞춘다는 문제들을 분류한 게 주로 NT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서머리를 잠깐 보시면 13년치 기출문제들에서 물리는 평균 풀이 시간이 15분, 화학은 한 20분, 생물은 10분 정도, 지학은 7분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유기 시간은 전공자 수준입니다. 내가 화학 전공자일 때 20분 정도예요. 비전공자면 웬만큼 공부해도 한 30분 보셔야 됩니다. 예. 뭐 생물이나 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NT 문제, 비전형적인 문제, 짱돌 문제를 보시면 다른 과목엔 거의 없습니다. 생물은 한 30%가 NT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시험 범위가 이 정도 되면 그 바깥쪽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맞추게 합니다. 그럼 DF 문제는 이제 실전 풀이 시간이 3분 이상, 난이도 상중의 문제인데 화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학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가 많고 나머지는 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간의 차이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즈 1의 시기하고 페이즈 2의 시기, 페이즈 2는 최근 4년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 정성적으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네 과목 다 쉬워졌습니다. 근데 물리나 화학의 경우는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이전하고. 근데 최근 3년, 4년은 문제풀이 시간이 좀 실제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들이 많은데 난이도가 똑같더라도 계산 스텝이 10개인 거하고 5개인 건 틀리죠. 예. 그래서 스텝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이고 앞으로도 이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겠죠. 생물의 경우는 쉬워졌는데 쉬워진 게 아까 말씀드린 비전형적인 문제, NT 문제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2개 나오거나 1개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 해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그냥 시간 되실 때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난이도를 처음에 상중하로 분류를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중치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중으로 나왔다.
근데 문제풀이 시간이 40분이다. 그러면 다른 과목을 못 풀잖아요. 그래서 가중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화학을 문제 푸는데 20분 10문제, 물리 10문제 20분, 그 다음에 생물하고 지학 합쳐서 20분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화학을 푸는데 40분이 걸린다 그러면 난이도가 200%로 증가하게끔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난이도를 좀 리얼하게 고정을 했고요. 이거는 12년간의 자과의 과락률인데 이 데이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보실 건 여기 47점은 응시자의 12년간 자과 평균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합격자, 불합격자 다 포함해서 응시자 전체는 보통 자과에서 47점을 받아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네 과목이 어느 해가 가장 어려웠는가 난이도별로 분류를 해서 뭐 화학은 이때가 제일 어려웠고 그다음이죠 물리는 이때가 어려웠고 생물, 지하하고 이제 과락률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데이터를 만들 때 물리나 화학이 어려운 해에 과락률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전혀 다르고 생물이 어려울 때 과락률이 높고 지학이 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처음에 해석을 못했어요. 황당해서. 근데 이제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본다면 응시자의 자과 평균이 47점이라는 얘기는 40문제 중에 19문제를 보통 맞췄다는 얘기고 사실 지학은 공부하시면 대부분 8개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문제 중에 지학 7개, 8개 가져가고 생물에서 몇 개 가져가고 화학 물리에서는 그동안 점수를 거의 못 땄다는 얘기죠. 예. 현재 경향성은 그렇고 여러분들은 이 경향성을 벗어나서 합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 과목의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인데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지학은 네 과목 중에 선물 같은 과목입니다. 열심히만 하시면 거의 10개 맞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10개 맞추셔야 되고 9개 맞으면 화가 날 정도로 하셔야 되고 생물은 저도 강의를 하면 NT 문제 갖고 막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못 맞춥니다. 어차피 같은 문제가 나오지도 않고 엉뚱한 NT 문제가 나오면 전공자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생물은 NT 문제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개, 8개 버리셔도 7개, 8개 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생물은 문제점이 네 과목 중에 이론의 양이 가장 많습니다. 지학의 한 2배, 3배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물은 영역을 함부로 넓히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맞출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여유가 되면 조금 넓혀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처음부터 생물 죽도록 열심히 해서 고득점 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생물은 버릴 만한 거 버리고 좀 영역을 함부로 늘리지 말고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물리화학의 경우는 난이도 상중 하중에 하만 푸시면 됩니다. 하만 푸셔도 합쳐서 11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학에서 10개, 9개 맞고 지금 생물은 사실 현재 NT 문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같은 경향이 유지된다면 비전공자도 8개까지 효과적으로 공부하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계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네요. 네, 그래서 물리하고 화학의 경우는 특히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것만 맞추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거 너무 집중을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리는 조금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 높은 것까지 접근해도 됩니다. 이게 현재 출제 경향으로는 화학보단 물리를 한 2문제 이상 더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예, 데이터는 그렇고 그래서 좀 결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7페이지네요. 자과 네 과목이 특성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난이도 조정 방식이 말씀드렸듯이 생물은
영역 밖의 문제를 내서 틀리게 만들고, 물리나 화학은 계산 스텝을 길게 해서 틀리게 만듭니다. 물리나 화학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는 아니고 거기서만 나옵니다. 거기서만 나와도 점수를 많이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건 정량적인 건 아니고 정성적인 데이터인데, 난이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지학의 경우는 매년 난이도도 낮고 난이도 변동도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10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물은 난이도가 조금 높은데 문제는 기존의 비전형적인 문제들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었죠. 맞출 수 있는 부분 맞출 수 있고, 물리, 화학의 경우는 난이도도 원래 높고 난이도 변동도 극심합니다. 그 얘기는 화학 전공자도 너무 화학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가끔 그러면 자과 점수를 어느 정도 맞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까 페이즈 1의 시기, 현재 최근 4년 이전의 시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학은 9개, 10개, 생물은 5개, 6개, 화학은 4개 정도, 물리는 5개, 6개. 근데 현재는 페이즈 2의 시기, 최근 시기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물은 8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전공자도. 그리고 비전형적인 NT 문제가 안 나오면 10개도 맞출 수 있습니다. 목표치를 높이셔야 되고요. 물리도 한 8개 가까이 보셔도 되고요. 7개나 8개. 화학은 쉬워졌다고 해도 5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맞추면 여기 9개, 그다음 물리화학해서 한 15개 정도, 그 다음에 화학 5개 정도 하면 29개고, 그러면 72.5점이죠. 합격자의 평균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연과학은 무리하게 시간 투자해도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음은 주력 과목은 현재 출제 경영을 봤을 때 내가 특별한 물화생제 전공이 없다고 하면 제1 주력 과목은 무조건 지학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제2 주력 과목으로 물리하고 생물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은 마지막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 거기에서 뭐 내가 생물 전공자다 그럼 자신의 전공을 살짝 살리시면 되고요. 문제는 사실 화학 전공자들이 질문할 때인데, 저도 원래 전공이 화학이거든요. 화학을 하다 이제 생화학을 했기 때문에 생물학을 같이 공부해서 생물 강의를 하는데, 제가 시험을 본다 그래도 화학은 주력으로 잡지 않을 겁니다. 예. 화학 전공자들이 되게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학 전공하신 분들은 물리, 화학, 물리, 지학, 생물을 남들만큼 열심히 하시면 자고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유리한데, 문제는 화학을 믿고 다른 과목을 소홀히 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써놨는데, 시험장에 내년 2월에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지를 배포하죠. 그럼 맨 앞에 물리, 그다음 화학, 생물, 지학 이 순서로 문제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리부터. 안 됩니다. 이론 과목부터 푸셔야 돼요. 시간이 짧은 생물하고 지학 둘 중에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서 생물 지학을 먼저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덜 어려운 물리를 풀고 그 다음에 화학을 푸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 전공자들은 나는 다르게 풀겠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론 과목 먼저 푸셔야 됩니다. 화학, 물리화학 먼저 풀다가 이거 풀릴 것 같아 하다가 한 5분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말립니다. 패닉 상태가 돼서. 네. 그 다음에 문제 풀이 시간은 말씀드렸지만, 생물하고 지학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쳐서 15분까지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10분대까지 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물리를, 생물지학을 한 15분 하고 물리를 20분 한다. 그러면 화학에 겨우 25분 투입할 수 있는 거죠. 화학은 마지막에 풀고 남은 시간을 다 투입하는 방식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 학습 방법인데, 지학은 무조건 10개 생각하시고, 근데 저는 약간 불만이, 지학 강의하시는 분 강의를 들었었어요, 저도. 굉장히 강의를 잘 하십니다. 근데 사실 강의에 나오는 것보다 더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좀 더 꼼꼼하게, 자세히. 예. 조금 더
자세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의 경우도 쭉 말씀드린 것 같고, 생물은 핵심이 하여튼 영역을 함부로 넓히지 마라. 기출문제 중심으로, 기출문제에 나온 이론 중심으로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조금씩 가능하면 영역을 넓히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물리화학은 강의를 좀 초반에 일찍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리하고 화학은 계산 문제가 많고 사고력을 요하기 때문에 그건 단기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고력은. 그래서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빨리 들으시는 게 좋고, 물리하고 화학은 결국 시험에서 문제에 접했을 때, 특히 화학은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를 바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풀 수 있다 없다, 난이도가 상중하 중에 뭐다? 이건 1분짜리다, 3분짜리다, 5분짜리다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3분이 넘으면 미뤄놨다 나중에 푸셔야 되는,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는데, 특히 화학은 이론 공부하고 문제를 푸시잖아요. 기출문제도 풀고 객관식 문제도 푸실 때 무조건 타이머를 쓰셔야 됩니다. 타이머로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데 걸린 시간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문제에다가 시간하고 난이도를 적어 놓고, 다음에 시간이 또 지나서 풀어보고 시간하고 난이도를 적고 그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 화학의 경우는 문제별로 유형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화학을 공부하시면 이성질체 문제가 나와요. 이성질체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지만 구조가 다른 걸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를 주고 이 이성질체가 몇 개인지 찾아라. 5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성질체 문제는 개수가 적은 건 풀 수 있습니다. 시간 내에. 근데 개수가 너무 많은 건 좀 무리해요. 3분 이상 넘어갑니다.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별로 시간이 몇 분 걸리겠는지 추측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학의 경우는 5개만 맞추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이 험난해요. 처음에 이론 공부하시고 1회독하고 기출문제 풀면 대부분 안 풀립니다. 화학은 계산 문제인데 물리도 비슷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론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스킬은 또 다릅니다. 문제 푸는 스킬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기출문제 풀고 객관식 문제 풀고 최종 정리하고 그 과정을 다 해야지 보통 5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물론 6개나 7개 맞추시면 좋죠. 근데 정확한 목표치는 5개입니다. 무조건 5개 이상 맞춰야 된다는 거죠. 7개를 목표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좋지만 잘 안 됩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을 확보를 해서 무조건 5개 맞춘다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물리하고 화학의 문제를 이론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푸는 스킬은 굉장히 휘발성이 높아요. 민법이 휘발성이 굉장히 높은데 물리와 화학의 문제 푸는 스킬도 휘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 개수가 적더라도 주기적으로 풀어서 그 스킬이 내 몸 안에 남아있게 하셔야 됩니다. 물리하고 화학에 접근하는 방법이고, 근데 생물지학의 경우는 강의를 좀 늦게 들으셔도 돼요. 빨리 들으시는 게 좋지만 안 되면 늦게 들으셔도 되고, 생물지학은 대부분 이론이기 때문에 몰아서 공부하셔도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물리화학은 몰아서 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준비하셔야 되고, 물론 생물지학도 초반부터 하시면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어서 밀려도 몰아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생물지학은 이론을 잘 공부하시면 기출문제 대부분 다 풀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고. 네.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어떤 시험이든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변시 생물하고 수능 생물하고 피트 생물하고 다 틀립니다. 나오는 영역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다릅니다. 이 시험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가이드라인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항상 민법, 산재, 작업 마찬가지로 중요시 하셔야 되고요. 생물은 특히 그게 심한 게 영역이 넓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만 갖고 다 접근하면 엉뚱한 데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물은 기본 강의를 듣고 무조건 기출을 3회 이상 풀어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매핑을 하셔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어떤 영역은 생물학적으로 중요하지만 안 나옵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버릴 건 버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어떤 영역이 잘 나오고 어떤 영역이 어떤 깊이로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희미하게라도 기억하시면 기본서를 보실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특히 생물은 기출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라고 추천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3년, 최근 4년이죠. 4년에 달라진 건 물리화학은 문제풀이 시간이 줄었다. 생물은 NT 문제가 거의 안 나온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자료고 저의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 이 자료가 다 맞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과 전략을 빨리 세우셔야 돼요. 초기에 확실한 목표치 이런 것들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때 참고로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물 강의하기 때문에 생물에 대해서 좀 출제 경향을 정리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고,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영역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목을 붙였고요. 2페이지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설을 뒤쪽에 한 5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에 생물은 특히 기출경이 어떤지 머릿속에 잘 집어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거 설명드릴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안 나오던 세균 문제가 5문제가 3년간 나왔기 때문에 아주 이상 경향입니다. 그래서 세균은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여기 파란색 부분들은 어렵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뼈대에 해당하는 것들만 출제됩니다. 그래서 뼈대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게 맞고 여기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영역이고 여기 약간 다른 색은 약간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생리학은 출제 경향도 중구난방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거의 예측할 수가 없어요. 패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방어 영역입니다. 생리학을 다 공부해서 무조건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생물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좀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영역이고 마지막으로 생태학 부분이 있는데 생태학은 기존에 굉장히 쉽게 나왔었어요. 근데 득점률이 굉장히 높아서인지 최근은 아주 까다로운 거 아니면 지엽적인 것만 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출제를 안 하거나. 그래서 앞으로는 까다로운 지문들을 찾아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제가 안 되거나. 그럼 경향성을 뒤에 적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기본 강의는 3, 4, 5월에 끝났고 이제 인강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올해 중요 강의는 3가지만 하고요. 기본 강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개년 기출문제 풀이 및 핵심 이론 정리 강의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강의를 듣던 학생이 굉장히 힘들어하던 부분이 이제 수험계 기출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없어서 기출문제를 잘 못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만들겠다. 근데 금방 만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몇 년이 지나서 저는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고요. 한 33시간? 34시간 정도 됩니다. 14년치 기출을 치고 굉장히 긴데 그 이유는 어렵거나 중요한 이론들은 다시 싹 정리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기본 강의를 들으시든 간에 그 다음에 기출을 꼭 푸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자료도 이제 PDF로 무료로 제공되니까 자료를 구해 보시거나 아니면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강의가 무료니까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월, 12월에 최종 정리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특강이 2가지가 있는데 생물은 좀 시사성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 바이러스죠. 네, 이런 거는 기본서에 없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강하고 그다음에 시사성 테마에 대한 특강이 한 3시간, 3시간짜리가 무료 특강이 있으니까 그건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의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